나사는 세라이 ATLS에서 일련의 기동을 감지했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현재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이 성간 물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일회성 변화나 고립된 편차가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연속적인 궤적 조정 특정한 간격으로 수행되며 그 패턴은 태양계를 통과하는 자연 천체의 예상되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단일 출처나 아마추어 관측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궤도 모니터링 네트워크, 심층 탐사, 망원경, 그리고 나사 자체에서 위험한 궤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동적 모델을 통해 얻은 측정값이 종합되어 도출된 것입니다.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사르마이 에이틀라스는 단순히 중력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해성이나 소행성과 같은 자연 천체의 경우 궤도 이탈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힘들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 방출은 작은 가속도를 발생시키고 행성의 중력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i ATLAS의 경우 이러한 설명들이 순차적으로 분석될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측된 변화는 무질서한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발생하며 그 크기는 단순한 무작위 섭동이 아니라 방향 수정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분석가들의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행동의 반복 측정, 오차나 모델링 오류로 치부될 수 있는 단일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된 일련의 수정 사항으로 인해 초기 예측 모델을 수정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몇 주 전에 이루어진 예측을 다시 계산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물체가 예측된 궤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행성 방어 임무에서 천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센서, 보정, 알고리즘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이내요. 그리고 데이터는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사라이 ATLAS는 알려진 자연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이하학적 요인도 있습니다. 관찰된 기동은 속도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 방향 조정이는 비대칭적이고 제어된 힘의 분배를 필요로 합니다. 활동적인 해성의 경우 물질 Z는 불규칙적인 경향을 보이며 천체의 자전에 따라 변화합니다. 하지만 세르마이 에이틀라스에서 관측된 것은 다릅니다. 수정 결과는 마치 천체가 특정한 정렬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처럼 각 조정 후에도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으로 나이사는 신중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명에서도 통제나 의도성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지속적인 이상 현상 과학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들을 모두 배제한 후에도 이상 현상이 지속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논의의 수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양계 외부에서 유래한 성간 물체가 공식 관측 장비로 감지된 일련의 일관된 기동을 보이며 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궤도 예측을 수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연구센터들 사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기록된 관찰 결과와 기술 분석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아직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행동의 더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설명 방식은 너무 빨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진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무작위적인 변동이 아니라면, 따라서 이번 조사의 다음 단계는 편안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분석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르마이 에이틀레이스의 행동이 왜 그토록 신중하게 그리고 동시에 그토록 긴장된 상태로 다뤄지는지 이해하려면 이용 가능한 자연적인 설명들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학은 특별한 가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흔한 것은 모두 버리세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소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스 방출 천체가 별에 접근할 때 얼어붙은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 이 현상은 과거에
오우무아무아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상한 가속 현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문제는 시리아의 ATLAS의 경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제트기의 일관된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광 관측 결과 관측된 궤적 보정치와 일치하는 수준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의 예상 패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조정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천연 연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중력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은 궤도를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예측 가능하고 연속적이며 수학적으로 모델링 가능한 곡선을 생성합니다. 사름 I, ATLAS의 경우 편차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편차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임계 중력 범위 외부, 행성의 영향이 미미한 영역에서 말입니다. 이로 인해 모델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추가적인 힘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이 통하지 않을 때 태양풍이 작용하게 됩니다. 대전 입자는 가벼운 물체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은 순간적인 파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서위 ATLAS에서 관측된 것은 바로 에피소드 수정구 후 장기간 안정세가 이어집니다. 마치 물체가 궤도를 조정한 다음 매우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궤도 역학 전문가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 논문과 내부 보고서에서 비확률적 행동, 비무작위적 변동, 자연 모델과의 불일치와 같은 더욱 강경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가볍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물체가 단순히 환경에 의해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방식으로 환경에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문제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편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편차들이 왜 그토록 특정한 논리를 따르는 걸까요? 과학이 그 단계에 도달하면 불편함은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발견의 영향은 연구실이나 연구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암석, 얼음, 그리고 무감각한 힘으로 가득 찬 수동적인 환경으로 바라보도록 훈련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반응하는 듯 보이는 물체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무관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지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처럼 심층적인 탐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를 이처럼 명확하게 다루는 곳은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기존 범주를 벗어나는 무언가가 나타날 때마다 기관들은 계산된 침묵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르나이 에이틀라스의 경우 이러한 침묵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업데이트는 있지만 단편적입니다. 대중에게 명확한 종합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자체가 이미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학술 연구팀이 수행한 독립적인 시뮬레이션에서 사라이 ATLAS의 움직임에 대한 최적의 수학적 모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향성 있는 힘 벡터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벡터들의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벡터들이 없으면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맞지 않을 때 과학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요. 비록 앞길이 몹시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는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질문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누가 혹은 무엇이 이처럼 정확한 행동으로부터 이득을 볼까요?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사라이 ATLAS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신중함을 넘어 의도적인 안락함에 대한 선택이 됩니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모델이 실패하며 자연적인 설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과학의 역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있었다. 뉴턴 이전의 행성 궤도도 그랬고
아인슈타인 이전의 상대성 이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혁신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상현상을 무시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구 방어, 우주 탐사, 심지어 심우주 신호 해석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성간 물체가 일관된 궤도 수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통계적 잡음으로 취급한다면 잘못된 전제 위에 전체 전략을 구축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나친 확신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다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영향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통제 가설은 아무리 신중하게 다루더라도 민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주가 단순히 정적인 배경이 아니라 조직화, 반응, 그리고 어쩌면 의도까지 지닌 시스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면 확고해 보였던 모든 것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 침묵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음모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로서 말입니다. 과학기관은 검증 가능한 합의 안에서 발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합의를 갑자기 뒤흔들 위협이 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용어를 다듬고 정보를 파편화하고 공개적인 요약 발표를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립니다. 공개적인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데이터와 더 큰 문제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한바이 ATLAS에서 관측된 현상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우주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천체 물리학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의식,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실수는 이 물체의 영향력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효과는 해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에서 오는 것입니다. 반응하고 조정하고 텅 빈 무대처럼 행동하지 않는 우주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과학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진정한 토론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모두가 외면하려 했던 질문에 맞서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진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간단하지만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조직화의 징후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강요하는 모든 것을 오류라고 단정 지을까요?